한국인들은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고 산다고? 말도 안 돼. 겨울날 미국 학생들이 한국 교환학생을 집단으로 비웃었습니다. 너 공주님이야? 미국 학생들은 집 안에서도 패딩, 후드티를 껴입고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겨울에 반팔만 입어도 돼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도 겨울 춥잖아. 우리 아빠는 집에서 반바지도 입어요. 복도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완전 허풍쟁이네. 관심병 있는 거 아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한 미국 학생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추위에 그가 한국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이게 뭐야?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SNS가 폭발했고 대학교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미국 학생이 본 충격적인 장면.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온도 좀 올려줄 수 있어?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이크가 게임 컨트롤러를 내려놓았어요. 마크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쳐다봤죠. 저도 소파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온도 조절기 앞에 서서 양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얇은 긴팔 티셔츠 하나만 입은 채로요. 저는 브랜든 코너스, 22살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이 도시의 겨울이 얼마나 매서운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저 친구가 지훈. 그해 9월에 서울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2024년 11월 중순, 보스턴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화씨 64도, 섭씨로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긴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저는 두꺼운 후드티에 그 위에 플리스 재킷까지 껴입고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목까지 올라오는 터틀넥 스웨터를 입었고 마크는 집업 가디건에 그 안에 긴팔 셔츠를 겹쳐 입었죠. 이게 보스턴의 겨울나기였습니다. 실내에서도 껴있는 거예요. 난방비가 워낙 비싸서 온도를 18도 이상 올리는 건 사치였거든요. 제이크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지훈. 옷을 입어, 옷을. 우리 좀 봐. 다들 껴입고 있잖아. 제이크가 자기가 입은 터틀넥을 잡아당기며 보여줬어요. 마크도 가디건을 펼쳐 보였죠. 저도 제 플리스 재킷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아, 여긴 미국이야. 겨울에 집 안에서도 이렇게 껴입고 사는 거라고. 마크가 말했습니다. 맞아. 난방비가 얼마나 비싼데. 한 달에 $200도 넘게 나와. 온도 올리는 것보다 옷 입는 게 훨씬 싸.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두껍게 안 입어도 돼요. 반팔만 입고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이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반팔? 겨울에? 지훈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크도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도 겨울 있잖아. 서울도 영하로 떨어진다며? 그런데 집에서 반팔을 입는다고?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그럼 난방비로 파산하겠네. 아니면 한국은 석유가 공짜로 나와? 지훈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이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죠. 지훈아, 너 공주님이야? 공주님? 우리는 다 이렇게 껴입고 사는데 너만 특별 대우받고 싶어?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옷 하나 더 걸치면 되잖아.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딱 봐도 너만 얇게 입었어. 기숙사 규정상 온도를 18도 이상 올리려면 층 전체 학생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난방비가 각 방마다 추가로 부과됐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죠. 옷 한 벌 더 입으면 되는데 왜 돈을 낭비하냐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서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제이크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공주님 등장. 겨울에 집에서 반팔이라니. 무슨 드라마야? 마크도 웃었어요. 한국이 적도 근처에 있나?
겨울에 반팔이라니.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한국도 겨울이 추운 나라예요. 서울 12월 평균 기온이 영하 2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반팔을 입는다고요? 그럼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이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우리 층에 공주님 등장 크크크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고 산대 크크크. 몇 초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크크크 말이 돼. 난방비 폭탄 맞겠네. 공주님 맞네 크크. 저는 보스턴에서 22해를 살았습니다. 겨울엔 실내에서도 두껍게 껴입는 게 당연했어요. 제 친구들 집도 다 마찬가지였죠. 제이크네 집은 겨울에 실내 온도를 16도로 맞춰놨대요. 마크네 시카고 집은 17도. 난방비를 아끼려면 옷을 껴입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그랬어요. 에너지 비용이 비싸서 겨울에도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스웨터, 후드티, 양말을 신고 지냈어요. 이게 미국식 겨울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겨울에 집에서 반팔을 입고 살았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하는 거겠지. 아니면 착각하는 거거나. 그날 저녁 복도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이크가 바로 입을 열었어요. 야, 너희 우리 층에 공주님 있는 거 알아?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고 산대. 한 친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진짜?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한국. 제이크가 대답했죠. 한국? 거기도 겨울 춥잖아. 뉴스에서 봤는데 눈도 오고 영하로 떨어지던데. 그런데 반팔?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으라고 했지. 근데 온도를 올려달래. 18도가 춥대. 친구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18도가 추워? 우린 다 껴입고 있는데? 누군가 말했어요. 완전 공주님이네. 그날 밤 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훈의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마 옷을 더 찾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후드티와 플리스 재킷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 안 온도가 18도였지만 옷을 껴입으니 전혀 춥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상이야. 겨울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도 곧 적응하겠지. 며칠 지나면 옷 껴입는 게 익숙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지훈이 방에서 나왔는데 후드티에 그 위에 패딩 조끼까지 입고 있었어요. 저희보다 더 두껍게 껴입은 거죠. 그런데도 지훈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호호 불면서 복도를 걸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우리보다 더 껴입었는데도 왜 저렇게 추워할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우리 기숙사에서 공주님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죠. 정말로 한국에서는 겨울에 집에서 반팔을 입고 사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정말로 공주처럼 살고 있던 건 누구였는지도요. 공주님,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마크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왔는데 두꺼운 후드티에 패딩 조끼까지 껴입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 말을 듣고 옷을 두껍게 입기 시작한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적응하겠지. 저도 비슷하게 플리스 재킷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양손을 비비며 떨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옷차림은 점점 더 두꺼워졌어요. 후드티, 패딩 조끼, 목도리까지. 우리보다 훨씬 더 껴입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추워하더군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기숙사 거실에서 친구들과 있었는데 지훈이 담요를 어깨에 걸치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실내인데 말이죠. 제이크가 소리쳤습니다. 야, 지훈. 너 지금 북극 탐험 가는 거야? 우리는 이 정도로 괜찮은데 너는 왜 그것도 못 견뎌? 지훈이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집에서 반팔 입고 살았어. 겨울에도. 거짓말 아니야. 제이크가 팔짱을 꼈습니다. 또 그 소리?
지훈아, 그만 좀 해. 말이 안 되잖아. 지훈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온돌이라는 게 있어서 바닥이 따뜻해. 그래서 반팔만 입고도.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닥 난방. 그거 여기도 있어. 근데 엄청 비싸. 부자들이나 쓰지.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집에 있어. 아파트는 다 기본이야. 제이크가 웃었습니다. 모든 집에? 그럼 한국 사람들 난방비로 다 파산하겠네. 지훈이 말했어요. 우리 집 난방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미국 돈으로 75달러. 그 말에 제이크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75달러? 겨울에? 지훈아, 내 집 난방비가 한 달에 250달러야. 그것도 18도로 낮춰놨는데.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도 적당히 해. 75달러로 반팔 입을 만큼 따뜻하게. 물리법칙 무시하냐?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겨울에 난방비가 280달러였거든요. 18도로 맞춰놓고도요. 반팔 입을 정도로 따뜻하게 하면 500달러는 나올 겁니다. 지훈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이크가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공주님이 또 거짓말함 크크크 한국에서 겨울에 난방비 75달러로 반팔 입고 산대 크크크.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말이 되나? 크크, 완전 허풍. 우리를 바보로 아나,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임.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지훈을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이제 실내에서도 패딩 재킷을 완전히 입고 다녔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두껍게요. 지훈아, 너 진짜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응, 진짜야. 브랜든, 나 거짓말 안 해. 그럼 증명할 수 있어?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오면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제가 왜 한국까지 가요? 그냥 사진이라도 보여주면 되잖아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그날 이후로 지훈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온도 올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패딩 재킷을 입고 조용히 지냈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누군가는 공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훈은 이제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죠.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왜 저런 거짓말을 할까? 정말로 믿는 걸까? 아니면 그냥 관심받고 싶은 걸까?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이상한 룸메이트를 만난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몇 달 후, 제가 직접 그 진실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지훈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브랜든, 있잖아. 내가 말한 거 진짜야. 저는 라면을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뭐가? 한국에서 겨울에 반팔 입고 사는 거. 거짓말 아니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그 얘기 그만하자.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지훈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우리 집뿐만 아니야. 한국 사람들 다 그래. 겨울에도 집에서 얇게 입어. 어떤 사람들은 반바지도 입고. 우리 아빠는 겨울에도 집에서 반팔 티셔츠만. 제이크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의 말을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반바지. 지훈아, 이제 완전히 판타지 소설 쓰네. 마크도 따라 들어오며 거들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해. 너네 집이 엄청 부자지. 한 달에 난방비 1000달러씩 내는 거 아냐?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진짜로 75달러 정도밖에 안 나와. 우리 아파트 30평인데도. 30평?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야? 지훈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평방피트로 1000스퀘어피트 정도. 제이크가 눈이 커졌습니다. 1000스퀘어피트 집을 겨울에 반팔 입을 만큼 따뜻하게 해서 75달러. 지훈아, 이제 진짜 화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를 완전 바보로 보는 거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진짜라니까. 온돌은. 온돌. 마크가 끼어들었어요. 그 온돌이 뭔데 물리법칙을 무시해? 마법이야? 에너지가 공짜로 생겨.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봐. 한국 온돌 시스템. 제이크가 핸드폰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죠. 이거 그냥 바닥 난방이잖아. 미국에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엄청 비싸다고. 지훈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좀 달라.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저는 라면 냄비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만하자. 바닥 난방이든 뭐든 겨울에 1000스퀘어피트 집을 25도로 유지하면 난방비가 엄청 나와. 그게 상식이야. 지훈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너희는 왜 집에서 이렇게 껴입고 살아? 왜 18도에 맞춰놓고 떨면서 지내? 제이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지. 난방비 아끼려고. 우리가 부자야. 한 달에 $500씩 난방비 낼 돈 있어.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한국은 시스템이 달라서 비용이 적게 들어. 시스템이 다르면 에너지 비용이 줄어. 마크가 비웃었어요. 지훈아, 물리학 배웠어? 열 에너지는 똑같아. 어떤 시스템을 쓰든 집을 따뜻하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건 돈이야.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싸게 난방할 수 있다면 왜 전 세계가 그 시스템을 안 쓰겠어? 왜 미국, 유럽 사람들은 다 추운 집에서 껴입고 살까?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이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공주님의 최신 거짓말. 1000스퀘어피트 집을 겨울에 $75로 난방한대 크크크. 잠깐만. 지훈이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이크는 이미 메시지를 보낸 후였어요. 몇 초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죠. 크크크크크 이제 코미디 수준. 공주님 거짓말 레벨업. 물리학 무시크크. 다음엔 뭐라고 할까? 한국은 난방비 공짜?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요. 지훈이 관심병 있는 거 맞음. 계속 이상한 소리에서 주목받으려고 하네. 또 다른 댓글. 한국 난방비 검색해봤는데 거기도 비싸대. 지훈이 우리 놀리는 거 확실함. 지훈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빨개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주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왜 저렇게 이상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야? 제이크가 대답했죠. 관심 받고 싶은 거겠지. 룸메이트 잘못 만났네, 브랜든.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솔직히 지훈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건가?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정말로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고의로 거짓말하는 걸까? 둘 다 이상했어요. 다음 날부터 복도에서 지훈을 마주치는 학생들이 더 노골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 오늘 한국 날씨 어때요? 영상 30도. 공주님, 나라는 난방비가 공짜래요. 물리법칙 무시하는 나라.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훈이 먼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했잖아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제가 서울에 가서 그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정말로 동굴에서 살고 있던 건 누구였는지도요. 챕터 4운명의 교환학생.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경영학과 사무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목은 2025년 봄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최종 합격자 발표였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11월에 지원했었거든요. 솔직히 붙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경쟁률이 꽤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브랜든 코너스, 연세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 한국? 잠깐 제가 지원한 곳이 맞았습니다. 저는 11월 초에 아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었어요. 일본, 싱가포르, 한국 중에서 선택하는 거였는데 저는 한국을 첫 번째 지망으로 썼었죠. K-팝이 궁금하기도 했고 서울이 발전된 도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훈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뛰어갔습니다. 제이크와 마크에게 알려줘야 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두 명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나 한국 교환학생 붙었어. 제이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한국? 지훈이 있는 그 한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세대학교.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마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완벽한데? 이제 지훈이 거짓말쟁이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겠네. 제이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브랜든, 진짜 좋은 기회야. 가서 지훈네 집 가봐. 진짜로 겨울에 반팔 입고 사는지.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2월이면 한국도 겨울이잖아요. 지훈이 말한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그날 저녁 복도에서 지훈을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패딩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지훈아, 나 한국 간다. 지훈이 멈춰섰습니다. 뭐? 교환학생. 연세대학교. 2월부터.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연세대? 그건 우리 학교잖아.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말한 거 보여줄 수 있어?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고 사는 거.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 꼭 놀러와. 내가 다 보여줄게. 온돌도 우리 아빠가 반팔 입고 있는 것도 난방비 고지서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확인해주지.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 브랜든, 가면 알게 될 거야.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제이크가 복도 끝에서 소리쳤습니다. 브랜든, 난방비 고지서 사진 꼭 찍어와. 증거 확보해야 해. 마크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온도계도 가져가. 진짜로 25도인지 재봐야지. 지훈이 웃었습니다. 좋아, 다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 다 놀랄 거야. 다음 날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이크가 소식을 퍼뜨린 거예요. 브랜든이 2월에 한국 간대 크크크 공주님 거짓말 검증하러 크크크.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오, 기대된다 크크. 브랜드나 사진 많이 찍어와. 난방비 고지서 꼭 확인해. 지훈 거짓말 들통날 듯. 근데 만약 진짜면? 크크, 그럴 리 없음. 누군가 장난삼아 댓글을 달았어요. 만약 지훈이 진짜였으면? 그럼 우리가 사과해야 하나? 다른 사람이 답글을 달았죠. 걱정 마. 100% 거짓말임. 물리법칙은 안 변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뭔가 착각하고 있거나 과장하고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 지훈네 집이 특별히 부자라서 난방비를 펑펑 쓰는 집일 수도 있고요. 12월 중순, 저는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온 안내 메일을 확인했어요. 지훈이 가끔 제 방에 들러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브랜든, 겨울옷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 밖에서만 입으면 돼. 저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진짜 궁금한데 만약 내가 거짓말한 거면 어떡하려고? 지훈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 브랜든, 가면 진짜 놀랄걸. 한국하고 미국은 완전히 달라. 제이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브랜든, 있잖아. 진짜로 지훈이 맞으면 어떡해? 혹시 모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돼. 생각해봐. 겨울에 1000스퀘어피트 집을 25도로 유지하는데 75달러? 그게 가능하면 전 세계가 벌써 그 시스템 쓰고 있을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있다면 왜 미국 사람들은 겨울에 집에서 껴입고 떨면서 살까요? 왜 유럽 사람들은 난방비 때문에 고민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훈이 틀렸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거나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1월이 됐습니다. 출국이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기숙사 복도에서 지훈을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큰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겨울 옷들 한국으로 보내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가면 안 추워? 지훈이 웃었어요. 밖에서만 입으면 돼. 집에서는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2025년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아닌데도 말이에요. 밖은 더 심했습니다. 영하 12도. 저는 패딩 재킷을 꽉 여미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보스턴도 추웠지만 서울의 추위는 뭔가 달랐어요. 바람이 매섭게 파고들었죠. 지훈이 입국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더군요. 브랜든, 잘 왔어. 지훈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다가갔습니다. 와, 진짜 춥다. 보스턴이랑 비슷한데?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치? 밖은 추워. 근데 집은 달라. 기대해. 우리는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어요. 난방이 잘 돼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했어요. 저기 봐. 저 아파트들 다 온돌 있어. 지훈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온돌이 있어도 난방비는 비쌀 거라고요. 1시간쯤 지나 우리는 지훈네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지훈네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바람이 정말 매서웠습니다. 저는 패딩 재킷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어깨를 움츠렸죠. 지훈도 옷을 꽉 껴입고 있었습니다. 롱패딩에 목도리, 장갑까지. 밖에서는 저랑 똑같았어요. 보스턴이랑 비슷하게 춥네.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밖은 추워. 근데 5분만 기다려. 집 들어가면 완전 다를 거야.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로비는 난방이 잘 돼 있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브랜든, 준비됐어? 곧 내가 그동안 믿지 않았던 걸 보게 될 거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난방비 고지서도 보여줘야 해. 물론이지.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복도로 나왔어요. 1502호. 지훈네 집이었습니다. 지훈이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브랜든, 마지막으로 물을게. 너 진짜 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응. 너희 집이 특별히 난방을 많이 트는 부잣집이거나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지훈이 웃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증명할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로비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공기.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느껴졌어요. 어서 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어머니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반팔이요. 1월 중순, 영하 12도의 서울에서. 집안에서. 게다가 반바지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브랜든. 환영해요. 지훈 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겨울인데 맨발로 바닥을 걷고 계셨죠. 신발 벗고 들어와.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실내화를 신으려는데 지훈이 말했습니다. 실내화 필요 없어. 바닥이 따뜻하니까 맨발로 걸어도 돼. 저는 조심스럽게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뜨겁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바닥이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뜨거웠어요. 마치 거대한 전기장판 위를 걷는 것 같았죠. 어때? 믿어지지? 지훈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지훈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면바지. 역시 맨발이셨어요. 어서 와요, 브랜든. 지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온도계가 걸려 있었어요. 25도. 저는 아직도 패딩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도리도 두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집 안 온도가 25도라고요? 지훈이 제 재킷을 벗기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있어. 재킷을 벗으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 더우면 옷 벗어도 돼. 지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후드티까지 벗었습니다. 긴팔 티셔츠만 남았죠.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어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뜨거웠죠. 이게 온돌?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 그래서 바닥이 따뜻한 거야.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라디에이터도 없었어요. 히터도 없었죠. 그냥 바닥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집 전체가 이렇게 따뜻하다고요? 지훈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브랜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600년 전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그럼 지훈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다고? 정말로? 제가 물었습니다. 600년 전부터요? 지훈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조선시대부터요. 그때는 돌과 흙으로 만들었죠. 지금은 콘크리트와 온수 파이프로 만들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건 느껴졌어요. 집안이 25도인 것도 온도계로 확인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난방비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난방비가 엄청 나올 텐데. 지훈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예요. 직접 봐요. 저는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숫자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난방비 11만 8천 원. 지훈이 핸드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환율로 88달러 정도. 88달러?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5도로 유지하는데 1000 스퀘어피트 집을 1월에 저희 집은 보스턴에서 18도로 맞춰놓고도 280달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집은 25도인데 88달러라고요? 저는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효율적이거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 미국처럼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면 열이 천장으로 다 도망가. 근데 바닥을 데우면 열이 위로 천천히 퍼져. 훨씬 효율적이야. 지훈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게다가 한국은 지역 난방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를 중앙에서 관리하니까 개별 난방보다 싸죠. 저는 바닥에 손을 다시 댔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열이 발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한번 누워봐. 지훈이 말했습니다. 뭐? 바닥에 누워봐. 그래야 진짜 느낄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바닥에 눕는다고요? 하지만 지훈 가족들이 웃으며 격려했어요. 괜찮아요, 브랜든. 우리 다 그렇게 해요. 겨울에 바닥이 최고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느껴졌어요. 와! 따뜻함이 등 전체로 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기장판 위에 누운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좋았어요. 온몸이 따뜻해졌죠. 지훈도 옆에 누웠습니다. 어때? 좋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구나. 지훈이 웃었어요. 그치? 내가 말했잖아. 거짓말 아니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스턴에서 겨울에 집에 있으면 항상 뭔가를 껴입어야 했어요. 후드티, 양말, 때로는 담요까지. 18도로 맞춰놔도 계속 쌀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바닥에 그냥 누워만 있어도 따뜻했어요. 긴팔 티셔츠만 입었는데도 춥지 않았죠. 지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왜 미국 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집에서 두껍게 껴입고 산다는 게 우리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지훈이 왜 그렇게 추워했는지. 보스턴 기숙사에서 지훈이 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8도에서 패딩까지 입고도 추워하던 모습. 우리는 그걸 보고 놀렸죠. 공주님이라고. 약골이라고. 그런데 지훈은 한국에서 25도 환경에서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걸으며 자랐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18도 환경에서 살려면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쳐다봤어요. 미안해, 지훈아. 우리가 너를 놀렸잖아. 지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몰랐으니까. 나도 설명을 잘 못했고. 아니야. 우리가 믿지 않았어. 내가 계속 말했는데도.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스턴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했어요. 제이크와 마크, 그리고 우리 층 친구들 모두에게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 난방비 고지서, 반팔 입은 지훈 부모님, 그리고 제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단톡방에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썼어요. 야들아, 지훈이 맞았어. 진짜였어. 한국 집들은 겨울에도 25도야. 바닥이 따뜻해서 맨발로 다녀. 난방비는 $88. 물리 법칙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거야. 몇 초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이크 뭐? 마크 진짜? 농담 아니고. 다른 친구 사진 조작 아냐? 또 다른 친구 $88로 25도?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온도계를 클로즈업하고 지훈 부모님의 반팔 차림을 보여주고 제 손으로 바닥을 만지는 모습을 찍었어요.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야?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주방도 따뜻했습니다. 방마다 다 따뜻했어요. 화장실 바닥도 따뜻했죠.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브랜든, 이제 알겠어? 왜 내가 보스턴에서 힘들었는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미안해, 진짜로. 우리가 정말 몰랐어. 지훈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브랜든, 한 가지만 기억해. 공주님은 내가 아니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공주님이었지. 아니, 공주님보다 못했어. 우리는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지훈네 집 방바닥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었는데도 너무 따뜻해서 이불을 걷어냈어요. 긴팔 티셔츠만 입고 잤죠.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겨울에 긴팔 하나만 입고 자다니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했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600년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챕터 7 온돌의 비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완전히 걷어찬 상태였어요. 긴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바닥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했죠. 영하 10도.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잘 잤어요, 브랜든? 네, 정말 잘 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훈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뭐든지 물어봐요. 저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 온돌이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효율적인 거죠? 지훈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가서 종이 한 장을 가져오셨습니다.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죠. 바닥 아래를 봐요. 여기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어요. 그 위에 단열재, 그 위에 온수 파이프, 그 위에 마감재.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죠. 온수 파이프요? 네.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통해 순환해요. 그 열이 바닥 전체를 데우는 거죠.
그럼 물을 데우는데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물론 들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효율이에요. 지훈 아버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난방해요?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죠. 그럼 뜨거운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요. 사람이 있는 아래쪽은 여전히 차갑죠. 그래서 계속 난방을 해야 해요. 비효율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보스턴 기숙사도 그랬죠. 라디에이터 옆은 뜨거운데 방 중앙은 차가웠어요. 근데 온도는 반대예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열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죠. 사람이 있는 높이가 가장 따뜻해요. 열 손실이 적어요. 지훈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어요. 게다가 복사열이야. 라디에이터는 대류 방식이잖아. 공기를 데워서 열을 전달하지. 근데 복사열은 직접 몸을 데워. 훨씬 따뜻하게 느껴져. 저는 과학 수업에서 배운 걸 떠올렸습니다. 복사열, 대류열, 전도열. 복사열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지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지역 난방이 발달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중앙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요. 개별 보일러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아파트가 보였어요. 저 모든 집들이 이렇게 따뜻하다고요? 네. 저 아파트들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 안 하죠? 이게 더 좋은데. 지훈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문화 차이죠. 미국은 라디에이터 방식이 오래됐으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면서 온도를 현대화한 거고요. 저는 바닥에 다시 손을 댔습니다. 600년 된 기술이 현대공학과 만났다. 그게 이 온돌이구나. 브랜든, 이제 알겠어요? 왜 우리가 미국 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지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해했어요. 집에서 두껍게 껴입고 사는 게. 우리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네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보스턴에서 처음 기숙사 들어갔을 때 충격이었어. 18도? 집에서? 그리고 다들 두껍게 껴입고 있고. 나는 완전 다른 세상에 온 줄 알았어.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공주님이라고 놀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상한 거였네. 점심을 먹고 지훈과 밖에 나갔습니다.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롱패딩을 꽁꽁 껴입었죠. 카페에 들어가자 난방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카페만큼은 아니었어요. 20도 정도.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도 가볍게 입네.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집이 따뜻하니까 밖에 나갈 때만 두껍게 입으면 돼. 건물 안에서는 벗으면 되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얇게 입고 있었어요. 긴팔 하나, 가디건 하나 정도. 저는 아직도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요. 밤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지훈네 집이요. 현관문을 열자 또다시 그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걸었죠. 따뜻한 바닥이 발바닥을 감쌌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지훈도 옆에 누웠어요. 브랜든, 미국 가면 이거 그리울 거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벌써 그리워.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싫은데. 지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보여줬어요. 미국 친구들 게시물이었죠. 한 친구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 캡션은 겨울 생존기였어요. 저도 저랬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600년 전부터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문명이 뭘까? 기술이 뭘까? 겨울에 집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옷을 껴입지 않아도 되는 것.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문명이구나.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맨발로 바닥을 걷고 긴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하루를 시작했죠. 지훈네 가족들처럼요.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SNS를 열었죠.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들과 영상 이후로 아무도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온돌 바닥에 누워있는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긴팔 티셔츠만 입은 채로요. 배경에는 창밖에 눈 내리는 서울이 보였죠. 캡션을 썼습니다. 내가 한국 친구를 공주님이라고 놀렸는데 알고 보니 내가 동굴에서 산 사람이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이크 진짜 충격이야. 우리가 뭘 한 거지? 마크 지훈한테 진짜 미안하다. 다른 친구 600년 전부터 저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뭐 한 거야? 또 다른 친구 난방비 88달러 맞아? 진짜?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맞아. 다 진짜야.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집에서 반팔 입고 살아. 우리가 18도에서 떨면서 옷 껴입고 사는 동안 이 사람들은 25도에서 맨발로 걸어 다녔어. 지훈이 옆에 누웠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고는 웃었어요. 친구들한테 말했어? 응. 이제 다들 알 거야. 내가 맞았고 우리가 틀렸다는 거. 지훈이 말했습니다. 브랜든, 화내지 않아도 돼. 너희가 몰랐던 거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너를 믿지 않았어. 내가 계속 말했는데도. 그게 잘못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보스턴 기숙사에서 지훈을 놀리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공주님 오신다. 온도 올려드릴까요? 너 진짜 약골이야. 우리는 지훈을 비웃었습니다. 18도에서 추워하는 걸 보고 과장한다고 생각했죠. 겨울에 반팔 입고 산다는 말을 듣고 거짓말쟁이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훈은 문명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600년 전부터 내려온 기술로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바닥 난방, 온돌, 효율적인 지역 난방 시스템.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 집에서 두껍게 껴입고 떨면서 살았습니다. 18도를 정상이라고 믿으면서요. 난방비가 비싸니까 추위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죠. 누가 공주님이었을까요?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사는 한국 사람들. 아니면 추운 집에서 옷 껴입고 떠는 우리들. 답은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브랜든, 보스턴 가면 힘들 거야. 다시 18도에서 살아야 하잖아. 저는 웃었어요. 알아. 벌써 생각만 해도 춥네. 지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핫팩이었어요. 이거 가져가. 보스턴 기숙사에서 쓰라고. 저는 핫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이 나왔죠. 고마워. 근데 슬프다. 21세기의 첨단 기술의 나라 미국에서 핫팩으로 추위를 견뎌야 한다니. 지훈도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미국도 바뀔 거야. 온돌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으면 좋겠네. 정말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지훈과 악수했어요. 고마워, 지훈아. 내 눈을 뜨게 해줘서. 지훈이 웃었습니다. 천만에. 보스턴에서 잘 지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보였어요. 수백 개의 아파트들. 저 안에는 수십만 명이 따뜻하게 살고 있겠죠. 겨울에도 맨발로 걷고 반팔 입고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13시간 후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추위가 느껴졌어요. 영하 8도. 서울과 비슷한 온도였죠.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18도의 공기가 느껴졌죠. 제이크와 마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후드티와 플리스를 껴입고 있었어요. 브랜든, 돌아왔네. 제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어땠어? 진짜 대박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박이야. 우리가 진짜 몰랐던 거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지훈한테 사과해야겠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양말을 신었죠. 그리고 후드티를 꺼내 입었어요.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겨울에 집 안에서도 껴입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보스턴 기숙사방 사진이었어요. 온도계가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후드티를 껴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요. 캡션을 썼습니다. 한국은 겨울을 정복한 나라. 미국은 아직 겨울과 싸우는 나라. 우리는 공주가 아니라 동굴인이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채로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요. 언젠가 미국도 배우겠죠. 한국처럼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방법을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핫팩을 손에 쥐고 옷을 껴입고 18도의 방에서 떨면서요. 공주님은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